기억술과 보안 전략에 기반한 단디 기억하기 프로그램. 대구광역 치매센터에서 개발한 단디 기억하기 프로그램은 종합적인 일상 생활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인지 프로그램으로 치매 예방을 희망하거나 이미 기억력이 약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분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잠재적인 뇌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연상기억법과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기억력을 보조할 수 있는 인지 보완 전략을 8주에 거쳐 학습합니다. 6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50쪽을 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노트와 필기구를 준비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단디 기억하기 단디쌤이에요. 저번 한 주 동안 장소법을 통한 연상과 타이머 사용하기는 익숙해지셨을까요? 이번 6주차에 학습할 내용은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기 위한 연상법과 자신의 물건을 잊지 않기 위한 보안 전략입니다. 사람 이름 기억하기 1. 여러분, 혹시 자주 보지 않는 사람의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거나 반대로 이름은 기억이 나는데 얼굴이랑 매칭이 잘 안 됐던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익숙한 얼굴의 친구를 불러두고는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저기 안녕? 이라고 인사한 적도 있는데요. 이렇게 외우기 어렵고 가물거리는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오래도록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연상하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외우고자 하는 사람의 얼굴 특징과 이름 특징을 떠오르는 이미지로 연상을 한 후에 결합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지는 나만의 비밀이니까 기존의 연상법을 하듯이 재밌고 강렬하게 마음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대충 감이 잡히셨을까요? 그럼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얼굴 특징 파악하기. 외우고자 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특징을 찾아보세요. 얼굴형, 머리, 이마, 눈썹, 눈동자, 눈 모양, 쌍꺼풀, 여드름, 보조개, 수염, 화장술, 귀의 위치, 귀의 모양 등 아주 세밀히 관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름 특징 잡기. 이름 특징은 이름 전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혹은 한 글자씩 이름을 나열했을 때 한 글자마다 떠오르는 이미지를 연상해야 합니다. 먼저 이름 전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름이 박수영이라고 하면 수영이라는 이름에서 수영장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이름이 우동호라고 하면 맛있는 우동이 떠오를 수도 있겠죠. 만약 이름 전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다면 이름을 한 글자씩 나열한 후에 떠오르는 단어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조경숙 간호사라고 하면 성에서 조자만 떼어낸 후에 한문인 세조 자를 따서 새를 연상할 수도 있고요. 경숙이라는 이름에서 거울 경자를 따서 거울을 연상할 수도 있고 쑥은 발음을 세게 했을 때 나오는 단어인 쑥을 따서 식물 쑥을 연상할 수도 있겠죠. 만약 이름 전체를 연상하기 힘들거나 처음 만난 상대방의 이름을 한꺼번에 외우기 어렵다면 성 혹은 이름의 특징을 하나만 잡아서 연상하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얼굴 특징과 이름 특징을 결합하여 연상하기. 얼굴에서 파악한 특징 중에 가장 인상적인 특징과 이름 특징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을 하나씩 고른 후에 각 특징을 연결하여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조경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외모 특징에서 넓은 콧구멍을 가지고 있고 이름 특징에서
경숙의 숙자에서 쑥을 영상해 보았다면 이름을 기억할 때 큰 콧구멍 안에 쑥이 한가득 들어있는 조경숙이라고 기억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얼굴과 이름의 특징을 결합하여 연상한 모습도 조경숙이라는 사람을 볼 때마다 큰 콧구멍에 쑥이 가득 들어찬 모습이 연상되도록 생생하게 떠올리셔야 합니다. 이름을 잘 기억하기 위한 연상법의 순서를 알려드렸으니 익숙해질 수 있도록 몇 가지 예시와 함께 문제를 풀어봅시다. 화면에 나오는 아이 사진을 보시고 외모 특징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아이의 이름이 김범수라고 할 때 이름의 특징 중 본인에게 가장 인상적인 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외모의 특징과 이름의 특징을 결합하여 이야기로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특징을 잡아 연상하셨나요? 저는 아이의 외모 특징은 눈과 눈 사이가 멀다고 생각했고요. 이름 특징은 김범수의 범자에서 호랑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외모와 이름 특징을 연상법으로 연결해 눈 사이가 아주 멀어 수염 있는 쪽에 눈이 위치한 호랑이라고 만들어 보았어요. 다음 문제도 같이 풀어보실까요? 화면에 나오는 인물 사진을 보시고 외모 특징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인물의 이름이 손지영이라고 할 때 이름의 특징 중 본인에게 가장 인상적인 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외모의 특징과 이름의 특징을 결합하여 이야기로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특징을 잡아 연상하셨나요? 저는 인물의 외모 특징은 코가 화살처럼 길고 뾰족하다라고 생각했고요. 이름 특징은 손지영의 지자를 보고 지렁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외모와 이름 특징을 연상법으로 연결해 코로 된 화살이 지렁이를 뚫고 지나갔다 라고 만들어 보았어요. 만약 다음에 사진에 소개된 인물을 마주하게 된다면 인물의 코가 화살처럼 늘어나 지렁이를 뚫고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지렁이, 지영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름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아직 감이 안 잡혀질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볼게요. 화면에 나오는 인물 사진을 보시고 외모 특징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인물의 이름이 하만진이라고 할 때 이름의 특징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인상적인 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외모의 특징과 이름의 특징을 결합하여 이야기로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특징을 잡아 연상하셨나요? 연상을 다 하신 분들은 외모 특징, 이름의 특징, 결합한 연상을 교재 53쪽 혹은 자신의 노트에 적어보세요. 저는 인물의 외모 특징은 앞머리가 없는 긴 단발을 생각했고요. 이름 특징은 하만진의 하만 자를 보고 동물 하마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모와 이름 특징을 연상법으로 연결하여 단발머리를 찰랑거리며 수영을 하고 있는 하마라고 만들어 보았어요. 저와 비슷한 연상을 하셨을 수도 있고 완전 다르게 연상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각자 자신에게 가장 재밌는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연상을 통해 이름 외우는 방법이 과연 기억이 잘 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으니 제가 앞서서 연상했던 사진으로 문제를 내볼게요.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박철민, 2번 최영수, 3번 김범수, 4번 김민국. 기억나시나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3번 김범수입니다.
강의를 열심히 듣고 연상해 주신 분들은 잘 맞히셨을 거라 믿어요. 이제 앞선 문제들과는 조금 색다른 문제를 내드릴게요. 이번에 제시할 문제는 인물의 사진이 아닌 자신의 외모 특징과 이름 특징을 잡아서 연상법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문제입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은 교재 54쪽을 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노트에 자신의 얼굴 특징, 그리고 이름 특징, 연상을 통해 자기소개를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우시다면 제가 저의 자기소개를 먼저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제 외모의 특징은 얼굴이 길쭉해서 오이를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이름은 기지혜인데요. 어릴 때부터 별명이 기지개였어요. 이름에서 해자를 뺀 나머지 이름의 특징으로 불리던 별명이죠. 외모의 특징인 오이와 이름의 특징인 기지개를 짝지어서 자기소개를 하면 저는 오이같이 길쭉한 얼굴을 가진 기지개입니다. 사람처럼 생긴 오이가 팔을 뻗어 쭉 기지개를 피고 있는 모습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자기소개하는 문제까지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기 위한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어요. 저는 몇 번 마주한 적 없던 사람이 제 이름을 외우고 불러주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앞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알려드린 방법으로 이름을 외워서 먼저 불러주는 것은 어떨까요? 7주차가 되기 전까지 한 사람의 이름이라도 잘 외워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6주차 연상법 소개가 모두 끝났으니까요. 물건을 잊지 않기 위한 보안 전략 훈련을 배워봅시다. 교재 55쪽 6주차 보안 전략 물건 잊지 않기입니다. 기억력을 보조할 수 있는 물건 정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노트를 준비해 물건 정리 방법을 적어주세요. 지난주에 타이머를 사용했던 상황이 있다면 적어오시라고 숙제 내드렸는데 잘 해오셨을까요? 저는 계란 삶을 때 타이머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물이 끓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9분으로 타이머를 맞춰두고 출근 준비를 막 하다가 타이머가 울렸을 때 불을 끄고 맛있는 반숙 계란을 먹고 왔답니다. 여러분에게도 유용하셨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물건을 잊지 않기 위한 다양한 보안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주 사용하는 물건 정리하기. 자주 사용하지만 방금 전 어디서 사용했는지 까먹어서 집안에서도 늘 찾아다니는 물건 있으시죠? 예를 들면 벗었다 썼다를 자주 하는 안경이라든지 TV 리모컨, 핸드폰 같은 물건들이요.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 물건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는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 사용하지만 잘 잃어버리는 물건들의 목록을 작성해 주세요. 그 다음 주로 이 물건들을 사용하는 그리고 눈에 잘 띄는 위치에다가 보관함 상자를 놔둬주세요. 마지막으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늘 그 보관함에 넣어두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죠. 이 전략은 기억력을 사용하여 물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같은 위치에 같은 행동을 하도록 몸으로 기억하게 하는 전략인데요. 활동이 습관화가 되면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점차 나빠지더라도 보관함에 넣어둔 물건을 찾아다닐 일이 없으실 겁니다. 두 번째, 자주 꺼내보지 않는 물품 정리하기. 금전관리 물품이나 계약 서류 등과 같이 자주 꺼내보진 않지만 중요한 물건들 다들 있으시죠? 필요할 때 찾으려고 하면 기억이 나지 않아 온 집안을 뒤질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사용하시면 좋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전관리 물품이면 물품대로, 서류는 서류대로 분류하여서 보관상자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보관 상자의 상단에 상자 안에 넣은 물건의 종류를 적어주세요. 그 다음 저희 1주차에 알려드린 메모하기 기억나시죠? 핸드폰이 익숙하신 분들은 핸드폰 메모에, 메모장이 익숙하신 분들은 자주 사용하는 메모장에다가 금전관리 물품이 통장인 경우에 통장 비밀번호와 물품 보관 상자를 넣어둘 위치를 함께 적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메모장에 적어둔 위치로 보관 상자를 넣어서 잘 보관해 주세요. 이렇게 분류하고 메모하고 보관하면 물건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일이 줄어들겠죠? 세 번째, 외출용 물품 정리하기. 여러분은 외출할 때 챙겨야 할 물건을 다 챙기지 못해 집을 다시 돌아온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외출할 때 선크림, 핸드폰, 이어폰, 마스크, 립스틱을 꼭 챙기는데요. 간혹 전날 쓴 가방과 다른 가방을 메거나 가방 없이 외출할 일이 있을 땐 하나씩 빼먹고 외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처럼 외출 물건을 잘 챙기지 못하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관문 근처에 작은 수납장이나 선반을 놔둬주세요. 그 다음 선반 위에 투명하게 잘 보이고 물건을 놓고 꺼내기 편한 물품 보관함을 놔둬주세요. 그리고 외출하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차키, 지갑 같이 매일 가지고 나가는 외출용 물건을 현관 근처 위치한 물품 보관함에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음날 집을 나설 때 물품 보관함에서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시면 된답니다. 만약 현관 근처에 물품 보관함을 놔둘 자리가 없을 땐 신발장 벽면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바구니를 걸어두시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추가로 저처럼 가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물품 보관함에 물건을 놔둘 일이 잘 없는데요. 이럴 땐 자기 전날 밤, 그 다음날 가지고 가야 하는 물건을 미리 가방에 챙겨놓고 현관문 거리에 걸어두거나 현관 근처에 놔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6주차 물건 잊지 않기 보안 전략도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 외에 물건을 잊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다른 전략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그리고 강의가 끝난 후에 물품 보관함을 만들어서 물건을 정리한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 남겨주시고 7주차 강의를 듣기 전까지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 56쪽에, 없으신 분들은 노트에다가 여러분이 한 주간 물건을 잊지 않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적어와 주세요. 찍은 사진을 보며 물품 보관함 위치도 기억하고 한 주 동안 물건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6주차 강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숙제 잘 해오시고요. 다음 7주차 강의에서 만나요.